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나갈 차례죠. 자, 이사회와 대표이사. 그러면 요 이사회가 있고요. 자, 대표이사가 있는데 요 관계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어떤 선임, 그죠? 자, 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해 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이를 이제 집행하는 기구예요. 결정하고 이를 집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기구들입니다. 자, 요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 이사회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요 이사회나 대표이사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니까 요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하나의 어떤 기관, 파생 기관인 건가, 그죠?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첫 번째 파생 기관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인가, 독립기관인가, 하나의 역할적, 기능적 측면에서 분담하는 독립기관인가,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파생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대리인 자격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이사회에 있어서 이 대표이사가 서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서로 대외적인 어떤 역할을 달리하는 것이고, 각각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갖는 것이지 하나의 분석적 기관이나 이런 파생 기관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기관인 것이다.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설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 대표이사가 이 경우에 이사회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파생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무리한 수로 보여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파생기관도 볼 수 없고 독립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단설적 견해인데요. 자, 그래서 제1관이라고 해서 자, 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를 공부하면 이제 그 다음에 대표이사를 공부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이사라고 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 자, 구성원으로서, 그죠?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결정하고요. 그죠? 의사 결정과 대표이사의 견제죠. 대표이사의 견제를 하는 이러한 자를 말하죠. 그러면 지금 이사가 그렇다면 하나의 어떤 기관인가, 그랬을 때 주주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인정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다만 대내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갖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사를 선임한다라고 했을 때,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사항이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좀 구별하실 것은요, 이사의 해임이죠. 해임은 이제 가능한데, 해임은 주총의 특별 결의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요거는 출제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또 여기 동일합니다. 이거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과연 요 이사가 언제부터 이사가 되는 것이냐.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이러한 선임, 그죠? 선임 결의와,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선임된 자의 주총 선임 결의죠. 주총 선임 결의가 있고, 이사하겠다,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임된 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로 나아가서 선임권자와의 계약, 즉 임용계약이 되겠죠. 자, 임용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이 경우에 이사나 감사가 되는, 이거는 감사도 동일합니다.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판례도 그렇고요. 선임의 결의와 그 동의만 있으면 이사나 감사, 이사가 되는 것이지, 그죠? 이사가 되는 것이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이사나 감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법원에 이러한 이사감사의 지위 맨 밑에 보니까 총회의 선임 결의가 있고, 그죠? 선임 결의 거기 밑줄 치시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은, 그죠? 자, 그래서 이사와 피선임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과 관계없이, 그죠? 관계없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서는 그러겠죠. 임용계약 체결을 한 시점에서 이사가 된다. 시점의 문제가 틀린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의 대우이사라는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실무상의 대우이사. 사실 이사는 주총결의 보통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사로서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자도 아니고, 선임된 자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선임된 자도 아니면서,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죠? 대표이사나 이사의 결의로 직원 중에 가장 상급 직원입니다. 상급 직원. 상급의 직원에게 대우이사, 이사로 대우한다. 이렇게 불러주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자가 이사냐? 이사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대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떤 일정 사안에서 이사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자를 우리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죠? 이사는 대우이사일 뿐이고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의 선임의 방법.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로마자 1번인가요? 그죠? 로마자 선임 방법 큰 2번이 나오고, 자, 1번 나오고, 이사의 선임 방법. 주총의 보통결의도 선임되고 있지만, 이사의 선임에 대해서 단순 투표가 있고요. 단순 투표로 선임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집중 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 투표는 이사를 2명을 뽑아도 1주주에 그 주주마다 1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 투표다라고 하는 것은 2명의 이사를 뽑으면 곱하기 2, 그 주주 주식에 3명을 뽑으면 곱하기 3. 즉 선임된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어서 어느 이사 선임될 자에게 전부 몰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부 투표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뭐 그럼으로써 소수 주주권자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방법적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 투표와 집중 투표가 있고, 자, 상법상 이사의 임기, 임기라고 했을 때 3년을 초과하지는 못해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건 원칙적 측면이에요. 자, 그래서 정관의 규정으로 그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임기 중에 최종의 결산기, 최종의 결산기에 정기총회의 결산기가 되겠죠. 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추총회의 종결회기까지, 주총 종결시까지 연장, 이사 임기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원칙은 3년 초과돼요. 그죠? 초과하지 못하는데. 자, 그리고 이사의 수는, 숫자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절차의 측면에서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 회사, 이건 뭐 소규모 주식회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1인 또는 2명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로마자 3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안이 나옵니다. 이 사안 로마자 3번에 나오고 있고요. 그죠? 굉장히 요거는 이제 요거는 로마자 3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이에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이에요.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주총 결의 사항인데 아까 말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사회로 이 경우에 있어서 결의하도록, 그죠?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자, 거기 로마자 3번에 1명 또는 2명이 이사만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 이사회에 결의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이사회 결의사항. 이 사안이 지금 원칙적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이에요. 그러나 소규모 주식회사, 소규모라고 적겠습니다. 이거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갖다가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되니까 주총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주총 결의. 그래서 여기에 사안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안들이 보통의 정상적인 이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사항이구나. 이사회 결의사항이구나. 자, 소규모라면 주총 결의사항을 할 수 있지만 소규모가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사항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에서 주식 양도를 제한했다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 주식 양도를 승인하는 결의, 그죠? 자,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했다가 일정한 사안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취소를 이사회에서 취소한다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 그죠? 자, 그리고 이사회 경업거래나 겸직을 승인하는 결의. 원칙은 안 되는데 승인하는 결의. 이사가 회사의 사업계를 유용하는 행위를 승인. 이런 것들은 뒤에 나와요. 어떤 게 이제 경업거래냐, 금지냐, 자, 그 사업계에 유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승인하는 결의, 그죠? 자,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는 걸 승인하는 결의, 신주 발행 결의,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신주 발행 시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할 금액을 정하는 결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정하는 결의, 중간 배당 결의, 사채 발행 결의, 전환 사채 발행 결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의. 이게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거예요. 신주 발행이라든가 사채 발행이라든가, 그죠? 자, 중간 배당 결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 배당 결의, 그죠? 이것들이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거, 이사회 결의사항.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사안인 것이고요. 자,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소규모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자본금 10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사회 결의를 주총 결의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사회 결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주의 하나의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정관에 의해, 그죠? 정관에 규정을 두었다면 주주만이 이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도 그 규정 자체, 이 정관 규정 자체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주만이 이사가 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사가 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주식, 이사가 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주식, 이걸 자격주라고 하고, 혹은 이제 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공탁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자, 이를 자격주로 하고, 자, 교재 387조 회사법, 감사나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자,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요 이사가 아무래도 그 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경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에게 어떤 이사의 자격을 준다면 그런 판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의사결정의 신속성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에 한한다.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법인은 안 된다. 그죠? 법인 좀 약간 대립될 소질이 있지만 자연인 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은 안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교재에서 사회이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회이사라고 할 때 이 사회이사는 아무래도 그 이사들에 있어서 업무가 아무래도 그 이사에 대한 그 이사에는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감사도 이사의 업무 집행을 좀 감독하지만 그 감사의 업무 집행 감독은 적법성에 한정되게 되고요. 이사에 대한 직무 감사는 타당성, 적법성뿐만 아니라 타당성까지 이렇게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감사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흐를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그러한 이사의 감독을 실효성 있게 하고 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이걸 갖다가 사회이사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즉 사회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이렇게 이제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사하지 않은 이사. 자, 그래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자, 이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그 이사의 감독을 좀 실효성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런 자가 사회이사가 돼버리면 사회이사가 될 그 취지에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자들은 사회이사를 할 수 없게끔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사회이사의 결격이다, 결격 사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 이런 자들은 사회이사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이제 결격사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쭉 교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무에 종사하는, 그죠? 이사라든가 또는 그 집행임원이라든가 집행임원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또 피용자, 이런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안 되고, 자, 그리고 최근 이내에, 그죠? 자,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집행임원, 피용자. 자, 상무에 그 종사하는 이런 자는 안 되고, 최근 2년 이내에, 그죠? 자, 이렇게 상무에 종사했던 이런 자들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또 사회이사로 또 진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런 자에 있었던 자도 결격이다. 자,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최대 주주가 있는데, 자, 이러한 이 최대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 이러한 최대 주주와 그죠? 그런 자들의 자 본인 최대주의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 그리고 그 직계 그런 존속도 안 되고 비속도 안 되고 본인의 아버지, 아들, 딸 이런 쪽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 주주의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자, 사회이사에 임용돼서는 안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자, 최대 주주가 법인이라면, 최대 주주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자, 그 법인의, 그죠? 자, 이사, 감사도 안 됩니다. 이때는. 집행임원도 안 됩니다. 집행임원, 법인의 이사감사, 집행임원. 자, 그리고 교재에서 또 피용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피용자 안 되는 사안이고요. 자, 네 번째. 자, 이사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죠? 네 번째가 자, 이사, 감사, 집행임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임원의 배우자, 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직계 존속도 안 되고 비속도 안 되고 결격으로 자 흐르게 된다. 자, 그리고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집행임원 피용자, 그죠? 자, 그리고 6번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이사감사 집행임원 피용자,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집행임원 피용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그 결격이라고 합니다. 7번까지 쭉 나오는데 결격 사유는 좀 조심해야 될 사안이에요. 일단 뭐 단순 암기사항처럼 보여지고 또 아무래도 단순 암기사항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결격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그 이사의 어떤 형평성, 회사에 있어서의 실효적인 어떤 이사의 어떤 감독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좀 출제를 잘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회이사도 이사니까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사가 주주총회 선임되든 그때 등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이사인지 그죠? 사내이사인지 그죠?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를 구별하여 등기해라, 명시해라. 자, 이렇게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장회사의 경우에 이러한 특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례. 자, 그래서 사회이사의 개념과 자격에 대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좀 특례를 좀 두고 있다. 자, 그 특례가 뭐냐?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그죠? 사회이사로 구성을 두어야 된다. 이사 총수 4분의 1 이상.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상장회사는 사회이사를 이 경우에 있어서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보통의 사회이사에 더 나아가서 상장회사의 자, 사회이사, 그죠? 사회이사의 결격을 좀 확장을 했어요. 여기도 결격이지만 이것보다 더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상장회사의 사회이사의 결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미성년자 안 됩니다. 여기는 없었잖아요. 그죠? 자, 미성년자 안 되고요. 자, 뭐 성년 후견에 게시된 자, 피한정 후견 선고에 게시된 자, 성년 후견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 옛날 율법에 금지한 자가 이렇게 이제 성년 후견이 됐고요. 자, 피성년 후견인의 법원의 선고,
그리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역시 안 되죠.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이 되면 괜찮은데요. 복권되지 않는 자, 그죠?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금고죠, 금고. 금고라고 하는 것은 징역과 조금 다른데, 징역은 그 교도소 들어가서 노동을 해야 돼요. 노역장에 유치되고, 금고는 안 되는 사안이고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2년. 자, 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요 2년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위반에 해임 면직된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죠? 자,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 상장회사의 최대주와 그 특수관계인,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이런 식으로 사회이사의 결격을 상장회사는 좀 더 확장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을 해놓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에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건 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직무집행 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다라고 했을 때, 요 이사 선임의 무효해소, 이사 선임 결의 취소해소, 이사 해임해소가 제기됐을 때, 그 이사가 업무를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이사를 지금 무효, 취소, 해임 이런 쪽에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사가 계속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니까 해임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끔 가처분을 걸어놓게 되고요. 그러한 그 임시지휘에 가처분을 정해놓게 되면 그런 자들이 그 지휘를 처리를 못하게 된과 동시에 뭔가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대행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법원에 의해 직무 대행 정지를 당한 이사가 가처분의 취지에 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그죠? 직무 정지, 가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그 이사의 행위는 금지가 되는데 이사가 업무를 집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3자의 관계에서 절대 무효다. 이런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절대 무효다. 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자, 또 한 장을 넘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직무 대행자가 이제 선임이 될 것인데, 직무정지 가처분에 이런 이사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 대행자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직무 대행자는 상무에 속하는 일, 상무에 속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이자가 상무에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하고요.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허가, 그죠? 상무에 속한 행위만 할 수 있고, 가처분 명령에 다른 행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정함이 없거나, 또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는 안 되죠. 상무에 속한 일을 할 수 있고, 즉, 가처분에서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상무 외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교재가 상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 행하는 일상 행위에 대한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통상 행하는 영업,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뭐냐? 신주 발행, 그죠? 사채 모집, 영업 양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신주를 발행하고, 사채를 발행하고, 그죠? 자, 영업을 양도하고, 이건 상무가 아니죠.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상무에 해당하지, 이건 못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 범위를 넘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자, 우리는 이제 요 이사의 종임이 나오고 있죠. 이사의 업무가. 그래서 이사의 종임이다라고 했을 때, 요 이사의 회사 간의 이사와 회사 간에는 위임 관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인과의 이인계약에 사무처를 맡긴다. 이걸 이임이라고 합니다. 이 이인계약에 묶여진 사유이기 때문에 이 이인계약의 일반적인 소멸사유가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뭐 파산을 하거나, 그죠? 파산을 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은 안 되고요. 성년 후견 개시에 선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임은 종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사회의 업무는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사의 이임의 종료 사유가 민법의 이임의 규정을 받아서 이렇게 종료할 수 있을 것이고, 이사는 스스로 사임도 가능합니다. 스스로 사임하겠다, 그만두겠다, 가능해요. 스스로 사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사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임의 의사표시가 언제 나타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면, 그죠? 자, 이 경우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변경 등 이사의 어떤 사임의 변경 등기가 행해진 때 이사가 사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중요하죠.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등기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또 그래서 또 해산을 하게 되면 법인이 해산하겠죠. 법인의 법인개혁이 소멸하는 거 해산의 단계가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이사가 원칙 청산인이 됩니다. 이사가 원칙 청산인이 되는 거예요. 청산인의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의 사유, 합병을 한다든가, 이 해산의 사유는 청산이 서임되는 거니까 이사의 업무의 종료 사유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산도, 해산의 사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해산도 합병이나 분할합병, 파산, 이런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청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사의 지위가 종료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해산도 이사의 업무 종임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퇴임 나오고 있고요. 일시이사가 나오는데요. 퇴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때, 자, 법원은 이사감사 이해관계를 청구하여 일시이사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고, 본점에서 등기가 되고, 이자는 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다라고 하는 교재가 나오는데, 그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권한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